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TFS라고 해서 이제 Replacing File Indexing with File Hardware Memory Translation through Contiguous File Allocation for Persistent Memory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선 백그라운드로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의 인덱싱 오버헤드가 크다라는 사실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티기어스 파일 얼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지난달에 발표했던 그 IPLFS라는 논문에서의 인피니트 파티션이랑 약간 비슷한 어프로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PM을 위한 파일 시스템을 유저 스페이스와 커널 스페이스에 나눠서 구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덱싱을 하드웨어인 MMU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하도록 수정된 부분과 더 효율적으로 인덱싱을 진행하기 위해서 Pswap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콜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제 이벨루에이션과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영한 사실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와 DRAM 사이에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기존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덱싱 오버헤드가 기존에 비해서 I/O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졌다는 게 이 논문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이러한 인덱싱 성능이 실제로 이제 런타임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실험 결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커널 내에서의 파일 시스템의 인덱싱 오버헤드가 이제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일 시스템 내에서 어펜드를 하는 워크로드나 이제 비어있는 파일에서 처음 시퀀셜 라이트를 하는 동작들에서 이제 30, 40% 이상이 오버헤드가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싱 오버헤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AST4 이후에 스플릿 FS라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이 소개가 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이제 인덱싱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덱싱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 각각의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의 데이터들의 오프셋을 다 이렇게 트리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T4의 경우에는 익스텐트 트리를 사용해서 실제 파일의 컨텐츠들의 위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인덱싱 작업들이 전부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 인덱싱 오버헤드들이 이제 성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EXT4의 이제 PM을 위한 수정인 다이렉트 액세스 서포트가 적용된 EXT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익스텐트 트리를 이용한 인덱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트리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지컬 블럭 어드레스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PM에서는 버추얼 어드레스와 동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버추얼 어드레스가 피지컬 페이지 어드레스와도 동일하게 매핑이 되는데, 이러한 매핑 과정에서 MMU가 이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MU가 현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MMU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MMU를 사용해서 이쪽에서 매핑을 진행을 하고, 이제 파일의 오프셋에 대해서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도입을 해서 어떠한 파일이건 간에 파일의 전체 내용을 항상 컨티규어스하게 할당을 해서 아이노드 안에는 이제 한 개의 스타트 어드레스만 가지고 있고, 이러한 스타트 어드레스에서 파일의 전체 데이터가 항상 연속적으로 할당이 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제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이러한 파일 내용의 실제 피지컬한 위치는 이제 흩어져 있되, 이러한 세부적인 인덱싱은 이제 MMU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MMU에 맞추어서 인덱싱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제 먼저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크게 잡고 이제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파티션 안에 이제 파일들을 연속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러한 연속적인 파티션들이 이제 피지컬하게는 쪼개져서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유저 스페이스에 구현을 하고,
그리고 피지컬한 PM 스페이스는 커널 안에서 이제 매핑이 진행되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이러한 매핑을 이제 기존 D램의 이제 페이지 테이블과 같은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64비트 커널 기준으로 뭐 이 논문에서 언급하기까지는 이제 4레벨의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을 했는데, 4레벨의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디렉토리마다 이제 9bit씩을 각각의 디렉토리의 오프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9bit 단위로 레벨을 나누면 레벨당 크기 차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3개로 더 분할을 해서 이제 하나의 파티션 사이즈가 3bit씩 사용을 하도록, 즉 파티션마다 이제 8배의 크기 차이가 나도록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D램의 페이지 테이블과 같은 모양의 피지컬한 PM에 들어있는 이제 매핑 테이블을 두는 것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PM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그대로 페이지 테이블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존 D램 페이지 테이블에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파퓰레이트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계층적으로 파일 시스템의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는데, 전체 디바이스의 용량을 이제 하나의 커다란 파티션으로 받게 되고, 하나의 파티션은 이제 하나의 파일에 할당이 되거나 혹은 8개의 더 작은 하위 레벨의 파티션으로 쪼개지거나 혹은 미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이렇게 3가지 종류 중 하나로 관리를 계속 해나가게 되고요. 뭐 일종의 버디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로 이제 대신 2개 대신에 8개로 쪼개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이 이제 파티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하위 레벨에서 8개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 파티션은 더 쪼개서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그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인터널 스페이스 오버헤드 그 프래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필요한 용량의 7배까지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오버헤드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에만 한정되고 피지컬한 공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의 낭비도 신경을 쓰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달에 발표했던 IPLFS와의 차이고, 이 논문도 첫 접근은 비슷하게 이제 가상 공간을 충분히 크게 주어서 파일들을 연속으로 배치를 해서 문제를 단순화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그 파일 시스템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이제 커널이 사용하는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이러한 이제 상위 레이어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 레이어의 스페이스 오버헤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마다 굉장히 큰 공간을 할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나간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필요한 용량 대비 이제 할당받는 용량이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에 맞추어서 해당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크기의 파티션을 할당을 받게 되고요. 파일이 리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큰 파티션으로 이동을 해나가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낭비를 최대 7배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차이점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 역시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간의 소비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각각의 파티션마다 현재 상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파티션 안에 헤더 페이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4KB 페이지를 하나 할당받아서 이 안에 이제 각각의 칠드런들의 파티션드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빈맵이 필요할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느 레벨까지 쪼개져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남아있는지 이런 헤더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의 파티션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는 이 아래 파티션에도 마찬가지로 헤더로 인해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벨 9 파티션에
512GB 안에서 첫 번째 64GB가 파티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첫 번째 페이지는 헤더란 얘기고, 결국은 이 8GB 파티션의 첫 번째 페이지 역시 이미 헤더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8GB 파티션 역시 어차피 헤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4KB 페이지 안에 각 레벨의 헤더가 전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헤더의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4KB 페이지 안에 여러 헤더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추가로 헤더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4KB 페이지까지 전부 이제 정직하게 쪼개는 것은 아니고, 레벨 3나 레벨 2나 레벨 1의 경우에는 이제 레벨 2부터 제로의 경우에는 레벨 3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쪼갤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벨 3 파티션은 8개의 레벨 2 파티션들로 쪼개질 수도 있고, 혹은 64개의 이제 레벨 1 파티션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식으로 여기서 한 번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의 전체 공간을 이제 적정한 크기의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할당받아서 쪼개서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추가로 이제 이 파일 시스템 전체가 이제 하나의 레벨 9 파티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레벨 9 파티션을 하나 더 할당을 받아서 첫 번째 레벨 9 파티션을 이제 메타데이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크게 잡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큼만 피지컬한 위치나 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낭비는 크지 않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레벨 9이 512GB로 한정이 되는데, 만약 더 큰 파티션이 필요하다면 더 8배 크기의 4TB짜리 레벨 10을 도입해서 간단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크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 나가게 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퍼시스턴트 페이지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D램 페이지 테이블과 모양은 완전히 같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PM에 저장되는 퍼시스턴트한 테이블이란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 페이지 테이블과는 달리 피지컬한 어드레스, 즉 하위 레이어 쪽의 어드레스 역시 상대 주소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PM의 실제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에 매핑될 때 프로세스마다 위치가 변경되고, 또 뭐 보안 등의 측면에서 어드레스들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페이지 테이블에 퍼시스턴트 페이지 테이블에 이제 밸류에 해당하는 피지컬 어드레스 역시 릴레이티브 어드레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이제 PPT를 직접 MMU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로 접근을 하고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PM 쪽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파퓰레이트를 시켜줄 수 있게 되고, 또 PPT 쪽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D램 페이지 테이블을 인밸리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크게 잡아서 각각의 파일들을 컨티규어스하게 얼로케이션을 해서 MMU를 사용하는 PM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데, 컨티규어스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디 시스템과 유사한 얼로케이터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간을 처음부터 아주 크게 할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럴 때 이제 8배 더 큰 파티션으로 리사이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될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기존 파일의 내용이 새로운 파티션으로 이동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콜인 pswap이라는 시스템 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pswa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swap은 두 개의 주소 간에 이제 결국은 동일한 크기의 두 개의 주소를 아토믹하게 스왑을 해주는 시스템 콜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작 주소와 동일한 크기를 인자로 받아서 페이지를 스왑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100MB짜리 파일에 추가로 30MB 분량의 어펜드 라이트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의 L5 파티션으로는 표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L6 파티션을 할당받아서 이쪽으로 파일의 전체 내용이 옮겨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새로운 파티션을 할당받은 후에
P 수압을 100메가 이제 128메가바이트짜리 파티션을 호출을 해서 이 파티션의 내용과 이 파티션의 첫 번째 128메가바이트만큼의 내용을 아토믹하게 수합을 시켜준 후에 어펜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memcopy하는 것보다 이렇게 P 수합을 통해서 아토믹하게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작의 장점은 파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옮겨야 될 데이터의 양 역시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28메가바이트 데이터에 대한 P 수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128메가바이트에 대해서 전체를 4KB 페이지 테이블을 전부 업데이트를 수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2,000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페이지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8메가바이트에 대한 수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2메가바이트짜리 미들 디렉토리 64개에 대해서만 수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P 수합의 성능을 보시면은 memcopy의 경우에는 이제 카피가 필요한 사이즈에 따라서 런타임 역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P 수합의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도 결국은 더 큰 디렉토리의 사이즈가 맞게 되는 경우에는 런타임이 줄어들게 되어서 아주 큰 데이터에 수합이 필요한 경우에도 런타임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 수합의 또 한 가지 용도는 이제 아토믹 라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발표되는 대부분의 PM 파일 시스템들이 메타데이터만 아토미시티를 보장하는 모드와 유저 데이터까지 전부 아토믹 라이트를 보장하는 양 두 개의 모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CTF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모드를 다 제공을 하고요. 그 중에서 모든 유저 데이터 역시 아토믹 라이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P수합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파티션을 가지는 파일에 대해서 이 O로 표시된 해당 오프셋에서부터 N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트가 발생했다고 할 때 기존에는 이 스텝 제로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매핑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먼저 새로운 파티션을 할당을 받아서 이쪽에 라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써야 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memcopy를 해오고 또 온라인이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카피를 해와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에 따로 쓴 후에 P수합을 통해서 매핑을 그 이후에 바꿔주면 결국은 매핑을 바꿔주는 P수합 동작이 아토믹하기 때문에 이 전체 라이트 동작이 아토믹하게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수합을 통해서 아토믹 라이트 역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메타데이터만 아토믹한 동작을 보장하는 릴렉스된 모드와 이렇게 싱크로 동작하는 모드에 대해서 스트릭트하게 동작하는 모드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 벤치마크는 이제 어펜드 동작이나 혹은 뭐 시퀀셜 라이트, 랜덤 리드 같은 주요한 팩터들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진행을 했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CTFS와 이제 EXT4의 그 페이지 캐시를 없애서 다이렉트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변형한 EXT4 닥스 혹은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지 아트라고 얘기하는 스플릿 FS 등등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TFS가 다른 파일 시스템들보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CTFS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자체는 노멀라이즈 되어 있지만 위에 수치들을 보시면 이제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 아토믹 라이트를 하지 않은 싱크 모드와 그리고 유저 데이터까지 전부 아토믹하게 라이트하는 스트릭트 모드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CTFS가 어펜드 동작의 경우에는 실제로 P수합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라이트 후에 메타데이터 부분을 바꾸는 동작만 아토믹하게 따로 진행을 하는 최적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펜드의 경우에는 성능적 없이도 구현을 했다라고 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플릿 FS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모드로 동작을 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더 늦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들도 보시면은 이제 싱크 모드나 스트링 모드 양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네 가지 지표이고, 이제 시퀀셜 SW2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에는 시퀀셜 라이트 전에 이제 비어있는 파일에 대해서 시퀀셜 라이트란 경우와, 그리고 이미 라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덮어쓰기로 시퀀셜 라이트란 경우를 구분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라이트가 되어 있고 덮어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덱싱이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파일 시스템들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시퀀셜 라이트를 진행하면서 파일 시스템 사이즈, 파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파일 시스템들은 아무래도 인덱스 오버헤드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TFS의 경우에는 둘 간의 성능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차이는 이제 리얼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CTFS가 YCSB를 돌렸을 때에도 워크로드들에 상관없이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CSB 동작을 이제 프리컨디션하는 로드 동작과 실제 런 동작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특히 이제 라이트 헤비 쪽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 헤비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좋은 성능들이 나오고 있고, 차이는 이제 2배가 살짝 되지 않는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CSB를 6가지 다양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돌렸지만 그 약점이 딱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CTFS가 이제 성능 면에서도 강점이 있지만, 이제 메타데이터의 스페이스 오버헤드 면에서나 혹은 이제 이니셜 타임 같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플릿 FS의 경우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시점에 구축해야 될 메타데이터들이 많아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운트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CTFS의 경우에는 마운트에 필요한 시간이 따로 없고 바로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파일을 생성하거나 얼링크를 하거나 등등의 경우에도 CTFS가 처리해야 될 메타데이터의 양이 훨씬 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스플릿 FS의 경우에는 성능을 위해서 D램에 뭐 스테이징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성해주는 동작들이 있는 반면에 CTFS는 이러한 스페이스 오버헤드 측면에서도 훨씬 적은 공간만을 차지해서 실제로 파일 시스템을 포맷한 이후에 메타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도 거의 없고, 다른 파일 시스템들에 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는 기존의 익스티프 닥스와 크게 경향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장애가 생긴 부분은 없고, 이제 성능이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스레드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꺾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제 CTFS가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위한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인덱싱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MMU를 사용해서 인덱싱 오버헤드를 제거를 했다. 그리고 MMU를 사용하면서 이제 모든 파일들은 버추얼 메모리 안에 컨티기어스하게 얼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뭐 이 논문의 약점으로 프로텍션이랑 이제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을 언급을 했었는데, 프로텍션 측면에서는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 파일 시스템을 구현했기 때문에 인텐셔널한 공격에는 뭐 방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인텐셔널한 공격에 대한 대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 파일 시스템이 강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뭐 이제 버그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접근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방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무한정하게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뭐 7배 수준으로 제어를 했고, 64빗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는 이 정도의 프래그멘테이션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